네, 안녕하십니까. 텍사스 레가시 부동산의 레이브성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실 적 있나요? 내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겠다. 인구, 기업, 자본 모든 것들이 달라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핫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이익과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리테일이냐, 오피스냐, 아니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냐, 특수자산이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2025년 달라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플로우, 느낌, 아니고요. 리테일, 오피스, 창고, 헬스케어, 그리고 특수한 프로젝트까지 업종별로 뭐가 진짜 유명한지, 어디서 돈이 되는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요,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자, 우선 첫 번째로 전체적인 그림부터 받아요. 빅픽처. 달라스는 2025년도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DFW 메트로플렉스의 인구 증가율이 무려 13만 명이 증가했어요. 이건 그냥 넘버로 나온 건데 진짜 더 많거든요. 지난 5년간 매출 10빌리언, 즉 13조 이상 되는 Fortune 500에 들어가는 기업들, 그래서 맥케이슨, 찰스 슈왑, 캐터필러, CBRE 등이 본사를 DFW로 이동하였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동하는 컴퍼니들이 예를 들어 고먼삭스가 뉴욕에서 달라스 포토스로 리저널 오피스 5,000명 직원이 온대요. 네, 웰스파거도 캘리포니아에서 달라스 포토스로 3,000명 직원이 온대요. 이와 같은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본사하고 리저널 오피스를 달라스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사람들이 몰리고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부동산 수요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네, 왜요? 사람이 많으면 부동산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2025년도 현재 기준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인데 달라스는 그런 금리 부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높고 가장 빠른 강한 도시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넘버 1 커머셜 릴스테이트 컴퍼니죠. CBRE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달라스 포트워스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했고, 특히 상업용 오피스, 헬스케어 분야는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요. 프라이스워터쿠퍼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퍼포먼스 기준으로 2019년도부터 계속 10등 안에 들어있던 달라스가 2025년 1등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박수. You know why? Because I live in Dallas. You should come too. 결국 인구 유입과 기업의 성장, 회복력, 강한 경제, 이 세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계속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장을 잘 분석하고 뛰어들 수 있는 전략적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시장은요, 리테일이에요. 네, 상가 건물 쇼핑센터라고 하죠.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존 딜리버리 맨날 집에 오실 거예요. 누군가 오다 할 거예요. 그죠? 네. 온라인 쇼핑 때문에 오프라인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리테일 쇼핑센터는 아직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옷을 팔거나 물건을 파는 데는 특정한 큰 데가 아니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훗 리테일, 그러니까 동네 장사하는 그런 쇼핑센터들은 아직도 강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테일 센터들이 왜 강세냐, 아직도? 왜냐하면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시면서 이분들이 드시고 또 서비스 받고 해야 되는 곳이 리테일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 리테일이에요. 스타벅스, 우리가 즐겨 찾는 스타벅스나 아니면은 즐겨 찾는 음식점 건물주가 된다면 내가 스타벅스 한잔 했는데 건물 딱 만들 수 있어요. 아, 마이 빌딩 한 잔 딱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커피숍, 네일샵, 피트니스, 개인 병원, 데이케어, 이런 거는 저희가 살면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식률이 굉장히 낮고 수익률, 우리 캡레이시를 하죠. 또 건물과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안정성에 따라서 6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이 꽤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것들은 캡이 낮고요. 또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캡이 높겠죠. 캡 공부하셔야 돼요. 참고로 20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달라스 리테일 평균 공실률은 5.1%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리테일이라고 다 위험한 게 아니라 지역 밀착형
오피스로 가면 여전히 기회가 많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논란의 중심 오피스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오피스는 투자자들한테 가장 꺼리끼는 무서워 라는 자산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달라스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달라스는 복귀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이고 기업 이전의 수요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피스에 오는 것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좀 새로운 오피스 막 기업에서 만들어서 멋있게 만드는데 멋있는데 가서 일하고 싶겠죠? 그 플래노, 프리스코, 얼빈 같은데 업무 중심이 외곽 지역, 신축 또는 리노베이션 오피스는 수요가 견조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전통적인 오피스, 약간 다운타운의 오피스들은 역시 여전히 공실률이 높고 투자에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오피스를 만약 구매하신다면 제 생각에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내가 회사가 있어서 내 회사를 입주시킨다 라고 하면은 뭐 내가 내 집 사는 거니까 정말 싼 가격에 사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오피스를 사서 나의 엔드 플랜이 뭔지, 나의 엑셀 플랜이 뭔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은 뭐냐? 일단 저렴한 가격에 사야 돼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입지, 그리고 또 레노베이션 할 수 있는 오피스 또는 소규모 고급 오피스, 프라이빗 오피스의 수요를 노린 틈새 전략. 즉 오피스는 어디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시장입니다. 네, 아주 좋은 장소에 있는 오피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실률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오피스를 구매하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오피스로 지어진 형태인 건물이라 가정용 또는 이게 좀 호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사가 진행돼야 돼요. 네, 왜냐면 밑에 뭐 플러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확보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조닝이에요. 조닝. 이게 시마다 다르고 뭐 도시 다 다르겠지만 그 도시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오피스인데요. 네, 제가 호텔로 전환하고 싶어요. 자, 네 번째, 이거 진짜로 실패하기 힘든 분야인데 또 들어가기도 힘든 분야죠. 네, 웨어하우스입니다. 웨어하우스, 물류, 공장. 달라스는 물류와 유통의 허브가 되었어요. 전국 1, 2위를 다투는 물류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뭐 아마존, 페덱스, UPS 같은 대형 물류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창고 수요는 여전히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달라스는요, 미국의 정가운데에 있습니다. In the middle. 더 크게 보시면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가운데에 있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달라스에 사시면요, 좋은 게 동쪽으로 3시간, 서쪽으로 3시간. 여기서 교통이 정말 편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여행 갈 때도 좋지만 물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다 와가지고요, 여기서 뿌리면은 좋잖아요. 그리고 또 웨하우스는요, 이게 테넌트만 확실하다면 땅을 사서 건물 져서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건물 짓는 것도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수익률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웨하우스도 뭐 리테일 빌딩과 같이 출분 넷으로 또 임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뭐 7에서 9%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테넌트가 아마존이다, 상장되어 있는 아마존이 사인하는 테넌트다 라고 하면 7%는 못 받겠죠. 한 40년 리스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인생 끝난 거죠. 네, 저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장기 임대가 많아서 공실률 위험도 낮아요. 보통 물류창고나 산업이 공장으로 임대하는 데는 보통 10에서 15년 장기 임대로 리스가 체결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분야예요. 네, 뭐가 있을까요? 병원, 클리닉,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 또 리커버리 센터, 그리고 뭐 시니어 케어, 중요하죠. 네, 이런 헬스케어 관련 시설들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라스처럼 고령화, 인구 증가가 동시로 일어난 지역에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병원 옆에 붙어있는 중소 클리닉 있잖아요. 있는 닥터분들께서는 이제 장기 임대 계약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신용도 높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에요. 최근에 심리 상담, 또 웰니스, 클리닉,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도 되게 수요가 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한 6에서 7% 정도 나고요. 공실률이 굉장히 낮아요. 한 3%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디컬 인더스트리 왜 핫한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특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건 좀 더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요즘에 뭐 클라우드 수요 증가와 그 AI 산업 확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셀프 스토리지, 거라지를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사 많이 하고 그러면 어디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넣어요. 네, 이런 주거지 증가에 대한 수요 폭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치원, 학원 등 이게 교육시설, 특히나 한인 커뮤니티가 또 이게 학구열이 좀 높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혼합 용도 개발, Mixed Use Development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상가가 밑에 있고 아파트나 콘도가 위에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발, 이런 투자들은
트렌드와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이게 전문가하고 함께 분석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만약 상업용 부동산이 처음이신 분들은 리테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헬스케어나 특수자산도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넣어볼 다변화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달라스 시장에서 주의할 점. 지금 고금리 시대입니다. 네, 아직도 고금리고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받으셔서 부동산을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그 대신 부동산 가격이 저금리 때보다 싸기 때문에 나중에 재융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좀 더 많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요, 일부 업종의 공실률이 증가라고 하죠. 특히 오피스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건설 비용의 상승. 많은 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지나치게 높은 기대 수익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제적인 데이터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섹터별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실 적에도요,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유틸리티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장바구니처럼 사과, 바나나, 오렌지 다각씩 갖고 계시면 리스크가 아무래도 줄어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동산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테일도 있고 창고도 있다면 리테일이 비싸질 때는 좋은 거고 창고도 비싸질 때도 좋은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부동산은 보통 같이 가요. 네, 이건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 중심인 투자가 돼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요, 일단 사놓고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리면 그런 이게 차익이 나시니까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당장에 현금 흐름이 없어도.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웬만해서는 론도 나오고 하려면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먼틀리로 들어오신 돈이 있으셔야 되고 그 임대 수익이 있으신 그런 안정적인 자산을 우선으로 쳐줍니다. 근데 그런 안정적인 자산이 나중에 팔 때 비싼 가격에 팔린다면 얼마나 효자가 되겠어요? 그런 거 찾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파트너십이 중요해요. 이게 뭐 내가 혼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컴이 나는 건물은요,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중개사들과 협력하셔가지고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리서치는 철저하게 지역 단위 분석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용기입니다. 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가져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텍사스 레가시 부동산의 레이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